다음 날 출근길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김성철 회장의 저녁 제안 때문이었죠. 54살에 이런 설렘이라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주시는 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색한 건지, 저만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오전 내내 청소에만 집중했어요. 다른 생각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김성철 회장이 오늘은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시켰다고 같이 드실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짜장면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짜장면이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한 뒤로는 배달 음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거든요. 맛있게 드시라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김성철 회장이 중국 음식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아한다고, 남편하고 자주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괜히 남편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많이 그립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김성철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원망스럽다고, 왜 저희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고 혼자만 편하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그럴 수 있다고, 남겨진 사람이 더 힘드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장님도 그러셨냐고 물어보니 그럼요 라고 하시면서 아내가 먼저 갔을 때 정말 원망스러웠다고, 왜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가느냐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성철 회장이 혹시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냐고, 자신이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3시에 퇴근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니 수진이가 놀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봐요. 회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하셨다고 했더니 그분 좋은 분이라고,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다음 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성철 회장이 자꾸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또 물어보셨어요. 혹시 중국집 가본 적 있냐고, 한남동에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 저녁에 함께 가보실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식 저녁 제안이었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그게 라고 망설이자 부담스러우시면 괜찮다고, 그냥 혼자 있기 외로워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외로움을 아니까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김성철 회장과 외출했어요. 중국집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는 대화가 더 좋았어요. 어떻게 남편분을 만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교 선배였다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행복하셨겠다고 하시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사업 시작하면서 바빠졌다고, 집에 거의 안 들어왔다고 했어요. 외로우셨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외로웠다고 대답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은 부인분과 어떠셨냐고 물어봤더니 좋았다고, 4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병간호였다고, 그래도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혼자 가게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김성철 회장이 제 손을 바라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다고, 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핸드크림 사드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김성철 회장이 오늘 즐거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가끔 이런 시간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네,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김성철 회장 생각만 났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다음 주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거든요. 때로는 중국집, 때로는 한식집. 대화도 점점 깊어졌어요.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다고 했더니 결혼하기 전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오래된 일이에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54살에 무슨 꿈이냐고 했더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김성철 회장과의 저녁 시간이 일주일에서 이틀로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김성철 회장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일주일 정도 중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했더니 그동안 집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와서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김성철 회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보고 싶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냥 혼잣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장 간 일주일 동안 정말 이상했어요. 빈 집을 청소하면서 계속 김성철 회장 생각만 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뭘까요?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오후 3시쯤 김성철 회장이 돌아와서 다녀왔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고 했더니 중국에서 샀다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비싼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왜 주시냐고 했더니 그냥 생각나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각났다고요? 저를요? 그날 저녁 김성철 회장이 제안하셨어요. 오늘은 집에서 중국 음식을 해먹자고. 출장에서 배운 요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김성철 회장의 손길이 자꾸 제 손에 닿았습니다. 일부러가 아니었겠지만 가슴이 떨렸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김성철 회장이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라고 했더니 출장 내내 저만 생각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런 의미였네요. 회장님이라고 말하려는데 부담스럽죠? 죄송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저도 회장님 생각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혹시 자신에게 마음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에 김성철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라고 했더니 자신도 저를 좋아한다고,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따뜻했습니다. 54살에 이런 고백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정부와 고용주가 아닌 서로를 좋아하는 남녀가 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 차도 그렇고 제 상황도 그렇고 과연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